안녕하십니까. 알릴레오 라이브를 보세요. 알라뷰. 오늘 19번째 방송. 예, 역시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아직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경제에는 타격이 커요. 우선 예. 서비스 쪽에 백화점, 예. 공연장, 극장, 뭐 면세점 예. 이런 데들 되게 썰렁해졌고 예. 그 모임이나 회식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면서 식당이나 호프집 이런 데들이 다 날리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전통시장에도 발걸음이 뚝 끊어졌고 해서 예. 굉장히 심각하다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네. 먼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 질병하고 경제 사이에 서로 어떤 뭐 연관이 있나요? 뭐 굉장히 큰 연관이 있죠. 가장 우리 대표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패스트죠. 흑사병. 예, 흑사병. 그 흑사병이 본격적으로 퍼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유럽의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모두 다 이제 그 죽는 그 사망이 돼버린 거죠. 네. 사람들이 워낙 공포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투매를 해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을 보게 되면 모든 가격들이 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죠. 많아서요. 말의 가격 이런 것들이 한 그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10분의 1로서 막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 어차피 내가 일주일 후에 살아 있을지 죽었을지 모르니까 이게 무슨 필요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덤비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논밭을 가려고 하더라도 워낙 뭐 아무튼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결국에 보면 이제 중세가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그 바뀌어버리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그 가장 대표적이고 전염병은 주로 도시에서 돌았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보면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그게 한번 번지면 정말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예. 이게 퍼지게 되죠. 그러고 나면 한 도시, 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는 이런 사례들인데 지금은 양상이 좀 달라요. 그죠? 지금은 경제적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죠. 예, 그렇죠. 주로 어떤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국내 경제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3분기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쭉 지금 이제 올라오는 추세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거다라고 봤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요 다음에 그림이 옛날에 그 우리나라의 경제가 나타나는 것처럼 바닥을 찍으면 굉장히 V자 형태로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 그때보다도 굉장히 완만한 형태로 올라갈 거냐 하는 것들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이게 이제 그 회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의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워낙 뭐 중국에서부터 창궐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니까 이 영향으로 해서 이것이 훨씬 더 뒤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이제 훨씬 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향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거시적으로 보면 이제 GDP 관련해서 우리가 원래 뭐 국제기구나 국내 예. 연구기관에서 올해는 2.4% 내외 되지 예, 않겠냐.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걸 이제 내려야 된다는 예, 그래서 얘기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낮추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아주 심할 경우에는 4% 밑으로 내려갈 거다 이런 중국이? 이제 전망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도 대충 보게 되면 한 0.2% 정도씩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이제 추경을 편성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추경을 편성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추경안을 짜기도 어렵고 국회가 열리질 않아요.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공교롭게도 시기상 예.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집행 예정이던 것들을 빨리 집행할 수 예, 있겠죠.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지금 하반기에 만약 이게 그대로 이제 한두 달 안에 지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2, 4분기 가면 정상화될 거잖아요. 예. 1, 4분기에 지나친 수축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지금 전염병 공포가 있는 와중에서도 집행 가능한 예산들은 집행을 빨리 해야죠. 예, 그렇죠.
예. 그건 지금 좀 정부 쪽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뭐 집행을 땡긴다던가 다른 어떤 재정적인 그 정책을 취한다던가 이러려면 이거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나오는 수치들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돼야 정부가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질병이 시작하고 지금까지 보면 한 3주 정도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경제 데이터도 우리가 그냥 뭐 시장에서 사람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경제적으로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데이터는 한 달이 돼야만 나올 수 있죠. 심지어는 뭐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기존의 이 예산안을 짰을 때에 올해 경기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반기에 많은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이미 잘 짜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많이 이렇게 땡기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총선 기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땡기게 되면 또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태클을 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 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를 이게 그냥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최근에 이 전염병 때문에 경제 걱정하는 거 처음은 아니지 않나요? 거의 없었죠. 메르스 때. 예, 메르스 때 없었고요. 근데 요즘 언론을 이렇게 보면 이게 1월 한 15일, 20일 그 무렵부터 좀 심각하게 이제 중국의 상황이 번지기 시작했었는데 예. 굉장히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렇죠. 예. 지금도 나오고 있고. 예, 지금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다가 뭐 재래시장, 전통시장 다방하고 뭐 경제 다 죽는다 이런 보도가 또 동시에 같은 신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메르스 때도 언론 보도가 이랬나요? 메르스 때는 그렇지는 않았었고요. 되게 이제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얘기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고. 조선일보는 첫 환자나오고 일주일 동안 일면에 한 번도 보도를 안 했던데. 예. 메르스를. 그랬었어요? 예. 이번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질병이 났을 때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서 제가 생각했던 게 언론이 얼마나 난리를 칠까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심리적인 그렇죠. 부분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경제가 실제로 굉장히 나빠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나라를 망가뜨리면 그다음에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불안을 막 조성을 하고서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경제가 또 죽는다 이러면 뭐 어쩌자 또 불안하죠. 더. 예. 뭐 이종호 센터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국민들은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면 예.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들의 입국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게 꽤 많이 나와요. 예. 이게 경제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일단 아무튼 뭐 중국이 전체적으로 그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사스 때 같은 때에 달러화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중국 경제 비중이 4.3% 정도였거든요. 지금이 17%입니다. 17%나 돼요. 거기에다 17%예요? 17%예요. 그리고 무역 흑자액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러면 중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 사람들을 모두 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을 모두 다 막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그 무역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중국에서부터 어떤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그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재고가 소진되는 기간 동안에는 괜찮지만 소진이 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사람을 막자, 물류를 막자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 형태의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산 순환 자체가 맡긴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제조업. 지금은 제조업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물론 이제 아주 조그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많은 부품이나 그다음에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전 세계로부터 이렇게 동원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생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 좀 방어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건가요? 우선 우리가 꼭 어떤 뭐 정책을 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요.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사장님 뭐 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날씨가 따뜻해지게 되면 점점 이제 꺾이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봄이 조금 오는군요. 아무튼 좀 네. 유리한 이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죠.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지금은 보면 질병 때문에 특히 파악되지 않은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이런 건 뭐 사실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위축될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도 평정심을 유지해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것들이 원상이 회복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경제학 원론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사실은 나의 지출이 누구에게인가 소득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아. 예. 우리들 시민들이 생각하냐면 나의 지출은 곧 누군가의 소득이 되고 그 소득이 또 지출이 되어서 나의 소득으로 돌아온다. 이게 상승세로 가면 경제가 사는 거고 하락세로 가면 다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사가 잘 되나 잘 안 되나 내가 수입이 줄어드나 안 줄어드냐는 개별적 사건이 아니고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우리 이종우 센터장님 말씀처럼 평정심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일상을 영위해 나가자.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